자, 질문 받은 거 남은 거 처리합시다. 자, 390번부터. 자, 이 문제 2참수 최대 최소인데 4참수라고 보지 말고, 자, 요거를 치환해서 t로 치환할까? t로 치환해서 t에 대한 2참수로 봐야지. 그래서 t에 대해 2참수를 만들어서 그 녀석의 최소값 최대값을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x가 알파일 때 최소값을 구하라, x가 베타일 때 최소값 구해라. x값을 물어봤어. 그러니까 t가 얼마이든 그거를 반드시 뭐로 바꿔야 된다. x로 바꿔줘서 알파 베타를 구해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일단 t를,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라고 치환을 하지. 얘를 얘라고 치환하지. 그러면 t에 대한 범위를 다시 구해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요 x제곱 마이너스 6의 2차 함수의 범위가 0부터 4까지라고 가정을 해놨어. 그러니까 범위 구하려면 항상 우리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 이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여기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x-3의 제곱이다. 자, 표준형으로 바꾸는 순간 그냥 완전 제곱식 나오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x-3 제곱,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지면서, 자, 0부터 4까지인데 일단은 축이 3이니까, 자, 3에서 왼쪽으로 3칸 0이 있겠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칸 좀 가깝게 4 여기쯤 있겠지. 자,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를 우리가 불러주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야, 요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지워보자. 자, 여기는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우고. 자, 해서 이 녀석 최대 최소가 어디야? 일단 최대값은 여기지.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여기서 가진다. 자, 여기가 어디? 꼭지점 말하는 거지, 꼭지점. 꼭지점에서 최소값, 그 다음에 x가 0일 때 최대값이야. 누구의 최대값? t의 최대값. 그래서 여기에 값이 0을 대입했을 때니까 0 대입하면 얼마? 여기다가 대입해도 요 맨 뒤에 있는 9 나오겠지, 9. 그 다음에 요 최대값은 9고, 그 다음에 3 넣으면 어차피 얼마 나오겠어? 뒤에 쪽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0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러면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9니까 어떻게 적을 수 있다? t의 범위를 0부터 9까지다.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자, 그러면 0부터 9까지의 범위에서 우리가 t를 가지고 2차 함수를 만들었잖아. 자, 그래서 y는 다시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0. 자, 이렇게 치환을 해서 적은 다음에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자는 거지. 자, 일단은 표준형으로 또 고쳐봐. t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대칭축이 어디? t는 4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래로 볼록으로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대칭축 t는 4 이렇게 표시를 해줘. 자, 그 다음에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였어? 0부터 9였지? 표시해야겠지? 자, 그러면은 t는 4 여기 있으니까 왼쪽으로 4칸만큼 가면은 0이 있겠고, 오른쪽으로 5칸이지? 자, 오른쪽으로 5칸이면 좀 더 멀리 떨어져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 쯤에다가 9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자, 나머지는 어떻게 하자? 지우자.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그래프인 거니까, 자, 여기까지만 표시하고 나머지 노란색은 지우자.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 그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자?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데 조심해야 돼. 자, 여기서가 최대값이고, 여기 어디서 최소값 가진다고? 꼭지점에서 최소값 가지지. 맨 아래쪽, 그지? t는 4일 때, 즉 꼭지점의 y좌표 얼마라고 구해놨어?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값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얼마일까? 자, t는 9를 대입하면 그때가 최소값이지. 얼마야? 9를 여기다가 넣어봐. 그러면 25 마이너스 6이지? 따라서 19. 자, 이렇게 최대값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얼마다? 19.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알파와 베타를 구하는 게 먼저지. 자, 그래서 봤더니 우리 언제 최소값을 가졌어? t는 4일 때 최소값을 가졌잖아.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t는 4일 때 어?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여기 비교를 해봐.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아? x는 알파일 때 최소값 n이라고 해놨는데 얘는 t는 4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6이라 해놨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거랑 내가 구한 게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x에 대해서 구해줘야 되니까 t는 4일 때라고 했을 때 t가 뭐야?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잖아.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그치? 자 그래서 얘가 몇이라고 생각하자? 4라고 생각을 해본다.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3이 4면 제곱이 4면 x 마이너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3 넘겨서 x는 얼마? 5 또는 구해봐. 마이너스 2에다가 3 더하면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런데 얘네 둘 다 슬픈 건 답이 될 수가 없어.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돼 지금. 자 여기 x 값의 범위 있지? 요 안에서만 정의역이니까 x는 무조건 0과 4 사이여야 돼. 근데 요 5는 저 범위를 벗어나지. 자 따라서 아닌 건 지워주고 맞는 건 가져오자. 자 이렇게 해서 x는 1일 때, 즉 알파가 1일 때 x는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 똑같이 x는 베타일 때 최대값 n도 똑같이 19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 베타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t는 몇일 때 최대값을 가졌다? 9일 때 최대값을 가졌다. 자 그럼 멈추고 한번 구해봐 여러분이. t는 9일 때야. t는 9일 때 뭐라고? 최대값 19이다. 그치? 그러면 t는 9일 때인데 이때가 x가 몇일 때냐 그걸 또 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x-3의 제곱으로 다시 바꿔서 얘가 9일 때라는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x-3은 몇이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3을 넘겨서 x는 몇이 된다? 6 또는 0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자 그럼 또 요게 둘 다 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은 범위를 벗어나지? 그래서 지워주고 그 다음에 0이 답이 된다. 자 그래서 x는 0일 때 최대값 19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답은 1, 0, 마이너스 6, 그 다음 19. 자 이렇게 차례대로 더해줘서 답은 14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1번 지우고 자 그림 있지? 그림을 봐. 자, 그림을 보시오. 자 일단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이 딱히 문제를 보지 않아도 항상 뭐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은 먼저 구해주고 싶은 게 있지 않아? 딱히 누가 시켜서 구하는 게 아니라 B하고 C가 뭐야? X절편이지? X절편은 구하고 한번 문제를 봐봐. 혹시나 그거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뭐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어떻게 구해? 는영이라고 붙인 다음에 2차 방정식 풀면 되지. 암산 가능해? x-1, x-6으로 인수분해 되지? 따라서 왼쪽이 1이고 오른쪽이 6이라는 사실 알 수 있지. B가 1,0, C가 6,0. 방정식의 실근은 교점의 x좌표. 됐지? 자, 그러니까 이걸 구해놓고 문제 한번 봐봐. 도움이 될 거야. 자, 일단 P라는 점은 움직이는 점. 우리가 이런 거를 동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점일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여? A에서부터 C점까지만 움직인다라고 나와 있어. 그치? 자, 그러면 P점을 A, B라고 했을 때 X좌표는 무조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0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치? X가 0일 때부터 시작해서 X가 몇일 때까지 움직인다? 6일 때까지 움직인다는 뜻이야. 그치? 자, 그럼 X가 그 A 값이 0부터 6일 때 먼저 적어놓을게. A가 0부터 시작해서 6까지 움직일 때 라는 뜻이야. 먼저 이것부터 구해줬고요. 자, 여러분이 이거는 뭐 먼저 구해줘도 되고 나중에 구해도 돼. 나중에 파악되게 돼 있어. 알겠지?
자, 근데 이제 먼저 적어줬어. 자, 그 다음에 이 동점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 어디를 지나고 있어? 이 포물선을 지나고 있지. 자, 그럼 포물선의 식이 뭐야?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y좌표는 여기다 놓고 x좌표는 여기다 넣었을 때 성립하지. 어떨 때? 이 위에 있는 점의 좌표면. 근데 p점은 반드시 이 포물선 위를 지나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 p의 점을 주는 이 순서쌍을 딱 a는 x 자리에다가 b는 y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성립한다는 뜻이잖아. 그걸 한번 적어봐. b는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6. 요 정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하고 상관없이 일단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b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a에 대한 2차 식으로. 됐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뭔지 밑에를 한번 볼래? 5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말했지. 자, 이게 무슨 뜻일까? 5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해라. 지금 미지수 몇 개? 2개잖아. 근데 우리 앞에서 바로 배우고 넘어왔던 것 중에 미지수가 2개면 우리가 무조건 얘네들의 그래프는 그려줄 수 없어 일단. 그치? 그래프 못 그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풀 수가 없으니까 뭐 하라고? 비시각적으로 풀라고 그랬어 그냥 비시각적으로 푸는 방법은 누구의 성질? 실수의 성질을 생각한다. 여러분이 이제 공수투에서 곧 있으면 배우는 실수, 즉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성질, 절대부 형식 이렇게 배워. 그래서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비시각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최소값을 구하자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a랑 b 미지수가 2개인 것을 이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1변수 함수로 고치자는 거지. 2변수 함수를 1변수 함수로 변수 하나를 줄이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얘를 여기다가 대입한다. 알겠지? 그렇게 생각의 과정이 거쳐져야 돼. 남한테 이렇게 설명해야 돼. 자, 그래서 b를 여기에 b는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지. 자, 그러면 a에 대한 몇 차식이 나와? 2차식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지금 의도가 뭔지 알겠어? 이 2차 함수에 뭘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선생님 이거는 그냥 2차식이잖아요. 문제를 잘 읽어봐. 얘가 최대값을 구하라. 얘 최대값이구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잖아.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얘를 그냥 2차식으로만 보지 말고 그냥 y는 붙이면 2차 함수잖아. 그치? 굳이 2차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y는 붙일 필요는 없고 그냥 여러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 그걸로 구하시라는 거지. 일단 표준형으로 고쳐준 다음에 그래프 그리시고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최소값, 가장 위쪽에 있는 게 최대값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냥. 알겠지? 얘를 그냥 함수로 뭐라고? a에 대한 함수지? 2차 함수. 자,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6에 대한 최대값 그래프 그려봐. 끝? 여기에서 요거 a제곱 마이너스 2a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a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쪽이 얼마? 플러스 5가 들어오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a는 1이 대칭축. 자, 그래서 1 여기다가 표시하고 자, 그 다음에 a 값의 범위가 있다면 여기서 그 범위를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 최대한 어디 있어? 여기 맨 위에서 구해놨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필요하니까 지금 이 순간 구해줘도 돼. a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냐를 지금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근데 앞에서 이미 선생님이 구하고 들어왔지? 이러면 좋은 거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를 여기다가 표시하면 여기가 0, 그 다음에 좀 멀리 떨어져 있겠지? 자, 여기를 6이라고 해주자.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프야. 그러니까 딱 요거만 있으니까 그래프가 자, 여기에서 제일 높은 곳 여기서가 최대값 라지 m이라고 쓰자. 알겠지? 자, 그러면 이 라지 m을 구하기 위해서 6을 어디에다가 대입하자?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6 빼기 1은 5고 5의 제곱은 25, 25 더하기 5는 30. 자, 이렇게 해서 이변수 함수의 최대값을 못 구할 것 같았던 걸 2차 함수, 1변수 함수의 2차 함수로 만들어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풀어버린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답은 30. 자, 그 다음에 잠깐 끊고 갈게. 자, 92번.
이건 아까 전에 81번 같은 문제지. 381번 거기에서 닮음 이용해서 푸는 거. 그래서 풀 수 있는 사람은 멈춰놓고 그 풀어봐 한번 이걸. 닮음비 이용하면 되는데 닮음비를 그냥 닮음인 걸 확인하면 같은 도형 안에서의 비를 적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8대 10이니까 APS, ADC 이렇게 닮음인 건 다 되지. 그래서 닮음이면 요거 대 요게 대응변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전체, 그 다음에 PS랑 BC가 대응변이니까 대응변의 길이의 B는 어차피 대응변의 길이의 B를 따져도 어차피 똑같지만 같은 도형 내에서의 길이의 B도 일치한다는 거. 그래서 요게 8대 10이니까 8대 12를 고치면 2대 3이잖아. 그래서 여기도 2, 여기가 2짜리, 여기가 3짜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짜리, 3짜리 이렇게 나눠놓으면 이제 원래는 이제 하나를 x라고 하면 하나는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나타내겠지. 그러면 여기를 x라고 하면은 여기가 2짜리고 여기가 3짜리니까 2분의 3x 될 거란 말이야.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2x, 여기를 3x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분수 없이 적는 게 좋겠지. 자, 이렇게 해서 3x가 PQRS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2x를 전체에서 뺀 거지. 그래서 8에서 2x 빼서 SR의 길이, 즉 세로의 길이는 8-2x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야? 3x 곱하기 8-2x라고 볼 수 있고 전개하면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4x라고 볼 수 있지. 자, 그러면 요 넓이가 뭐일 때? 문제를 보니까 넓이의 최대값을 m, 그때의 직사각형 둘레 길이를 n 구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 녀석의 최대값 한번 구해보자. 자, 마이너스 6 묶어주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서 24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자, 해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붙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고 여기에서 추계방정식은 x는 2r 맞지? 자, 그러면 추계방정식을 알았으니까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표시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x 3x가 지금 12를 넘을 수는 없고 길이니까 일단 3x는 0보다 크고 12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지. 자, 그래서 3으로 나눠주면 x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x는 2가 지금 대칭축이니까 왼쪽으로 두 칸, 오른쪽으로 두 칸. 그러니까 y 좌표는 이렇게 해서 똑같지? 그래서 같은 만큼 갔으니까 0사를 여기다가 배치를 해주고 어차피 여기에서 최대값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에서 뭐를 가진다? x는 2에서 최대값 몇을 가진다? 24를 가진다. 자, 이렇게 꼭지점의 y좌표를 말해주면 되겠지. 됐어? 자, 그러면 24가 최대값이니까 m을 문제에서 m을 최대값이라고 했지? 그래서 m은 24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n은 어떻게 구하냐? n 여기서 둘레 길이가 x는 2일 때 둘레 길이 구하면 되지. 그치? 최대값일 때의 둘레 길이. 그래서 x는 2를 한번 여기다가 넣어보자. 자, 넣으면 요 길이는 이제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2는 4니까 빼면 4가 되겠지. 자, 그래서 둘레 길이는 얼마야? 6 더하기 4 한 다음에 2배 얼마? 20. 자, 이렇게 구해서 그때 둘레 길이는 20이다. 이렇게 n은 20. 자, 그 다음에 m 더하기 n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m 더하기 n은 24 더하기 20이니까 답은 44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됐지? 자, 그 다음에 393번. 자, 393번은 정말 많이 나오는,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393번은 특히나 문제집마다 있어 거의. 알겠지? 나중에 봐봐 한번. 유형서마다 있고 개념서에도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면 항상 도형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맞서봐. 이렇게 도형 문제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 여기 자, 그래프 보고 자, 이 문제는 그래프를 딱 보니까 그래프 먼저 보는 게 좋니? 아니면 문제 먼저 읽는 게 좋니? 문제 먼저 읽어볼까? 자, x는 t가 어디서부터 어디? 0부터 3까지래. 그치? 0부터 3까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x는 t를 그렸대.
그러니까 x는 뭐시기라고 하면은 y축에 평행하면서 그 점을 지나는 거잖아. 그치? p, 0을 지나는, 그치? p, 0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 이게 x는 t지? 그래서 x는 t 이렇게 그려줬어. 근데 그 x는 t가 어디서부터 어디? 0부터 시작해서, 즉 y축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만 갈 수 있다? 3까지만 갈 수 있다는 얘기야. x는 3. 자, 어디가 3이야? x-3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표준형이지? 자, 여기에서 축을 표시하면 여기가 x는 3이야. 됐지? b를 지나면서, 꼭지점 b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 x는 4. 그러니까 이 x는 t의 행동 반경이 잘해봤자 0부터 3까지다 이런 소리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문제상에서 이차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 했다. 자, 그러면 P하고 Q가 X는 T하고 두 이차함수가 만나는 점이야.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 X는 T라는 X좌표만 T라는 게 똑같은 거지. 이 X는 T 위에서 이 이차함수는 위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이차함수는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라서 P하고 Q를 구하는 과정이 방법은 똑같지만 과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 어떻게? 요 P는 T, 로부터 시작해서 Y좌표는 어디에다가? 위에 있는 이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를 지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X자리에다가 T를 대입해서 2T제곱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P 좌표를 어떻게 문자로는 나타냈어? 좋지? 자, 그 다음에 Q 좌표는 얘도 마찬가지 X좌표가 T면서 맞지? 그러면서 위로 볼록인 요 2차 함수를 지난단 말이야. 그러면 그 x는 t를 이 식에다가 넣어줘야겠지. 밑에다가 t-3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얘를 전개해가지고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6t 나오겠지? 플러스 6t,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에다가 플러스 1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지. 먼저 이렇게 해주고 나서 적을게. 됐지? 전개까지.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사각형 PAQB의 넓이, 그 넓이의 최소값 구하래. 그지? 자,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넓이를 먼저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겠지. 표현을 해줘야겠지. 그래야지 그 녀석의 최소값을 구할 거 아니야. 자, 따라서 어떻게 하자? 넓이를 구해보자. 자, 이 모양이 그냥 사각형이기는 한데 이렇게 PQ로 쪼개면 어떻게 돼? 삼각형 두 개로 쪼개지지. 삼각형 두 개. 그치? 삼각형 두 개. 왼쪽하고 오른쪽 삼각형으로 쪼개져서 왼쪽 삼각형의 넓이와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를 합하면 사각형의 넓이가 되잖아. 그치? 자, 그 방법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A, Q, B, P라고 적을게. 는 삼각형 A, Q, P의 넓이와 삼각형 B, Q, P의 넓이를 더한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A, Q, P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삼각형의 밑변이 누구? PQ. 근데 PQ를 아직까지는 구하지 말고 그냥 2분의 1 곱하기 PQ 이렇게만 써놔. 그 다음에 곱하기 뭐야? 높이지. 자, 높이는 여기 A에서 수선의 발을 여기 PQ에다가 내려서 이 수선의 길이가 바로 높이잖아. 그치? 높이를 어떻게 구하니? 우리 x는 t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의 점도 x는 t겠다. x좌표는 t가 되겠지. 그래서 x좌표 t에서 x좌표 0인 때까지 거리야. 수직거리. 얼마야? t에서 0까지니까 t겠지. t. 그치? 자, 그래서 여기다가 t 딱 적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BPQ, BQP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똑같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 누구? PQ. PQ 똑같이 적어. 그 다음에 높이는 누구로 해야 돼? B에서 X는 T까지 거리. 얼마? 3에서 T까지 거리. 3에서 T까지. 얼마야? X는 3에서 X는 T까지 거리. 얼마야? 빼면 되지? 3 마이너스 T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3 마이너스 T 이거 자체가 높이가 된다. 거리.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서 쓰면 2분의 1 곱하기 PQ, 2분의 1 곱하기 PQ 똑같은 게 들어왔지. 따라서 묶어주면 2분의 1 곱하기 PQ에다가 곱하기 중괄호 치고 T 그 다음에 3-T 있지. 이 뒤에다가 더해놓으면 되겠지. 분배 법칙 이렇게
하면 똑같네. 그래서 tt 없애고 나서 3을 여기다가 곱하자. 그러면 2분의 3 곱셈기호 생략해서 pq. 자, 이렇게 적으면 결국 이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3 pq 요거야. 그 다음에 pq를 이제 구해야겠지. 자, 그럼 pq가 뭐야? 지금 여기, 지금 이 높이에서 지금 이 높이를 뺀 거잖아. 그지? 요만큼의 길이가 바로 pq잖아. 따라서 요만큼의 높이는 어디? 2t제곱 플러스 1 y좌표를 불러주면 되지. 2t제곱 플러스 1에서 누구를 뺀 거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빼기 8 얘를 뺀 거지. 자, 그래서 요만큼에서 요만큼을 빼면 그 높이는 2t제곱 플러스 1 빼기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8 이렇게 된다는 거. 됐지? 자, 그러면 구해보자. 3t 제곱이고 마이너스 6t고 그 다음에 플러스 9. 자, 이렇게 될 것 같아. 그치? 자, 이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해주면 돼. 자, 그럼 2분의 4 쓰자. 바로 치고 3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3을 꺼내 정리 좀 해주자. 2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9 꺼내줬으니까 9. 그 다음에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다.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또 표준형으로 고쳐보자. 표준형. 자, 2분의 9 곱하기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9가 바깥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2분의 9 곱하기 3 하면 얼마? 2분의 27이지. 2분의 27 빼기 얼마? 2분의 9를 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8이니까 여기 적힐 건 9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표준형으로 고쳐줬어.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려주겠지. 자, 그래서 요 이차함수에 뭘 구해라? 지금 최소값을 구해라. 그런 식으로 말했지. 근데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 0과 3 사이라고 그랬어. 등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면 t는 1 표시해주고 대칭주. 그 다음에 0은 어디 있겠어?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두 칸 가면 t는 3 여기 있겠지. 그래서 3, 0. 자, 이렇게 표시해 주는데 어차피 여기는 뻥 뚫려 있잖아. 여기는 어차피 뻥 뚫려 있어. 그래서 어차피 요만큼의 범위가 남아도 어차피 요 그래프에서 제일 아래쪽의 부분은 누구야? t는 1이지. t는 1에서 가지는 y값. 그래서 여기 t는 1을 대입하면 꼭지점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9 요거를 적어주면 되지. 됐나요? 자, 그래서 최소값은 9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추가로 서비스로 94번도 해줄게. 이왕 한 거. 자, 94번 봐봐. 자, 제한된 범위가 일단 있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요거만 보면은 다 뭐라고 치환할 수 있다? t라고 치환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는 될 거야. 자, 그래서 t는 x제곱 플러스 2x라고 쓰고 일단 y는 다시 표현해서 t제곱 마이너스 2at 쓰자. 요렇게 쓸 수 있지. 끝났네. 자, 요렇게 쓸 수 있어.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값을 문제에서 뭐라고 언급해놨냐? 마이너스 4라고 표현해놨어. 그럼 지금까지 이런 것도 해봤지. 최소값이, 최대값이 얼마다 일 때 미지수값 구하기 해봤는데 요 녀석은 조금 특별하다. 왜 특별하냐면 자, 요쪽이 지금 a라고 표현이 돼 있으니까 얘를 일단은 표준형으로 고쳐서 t-a의 전체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거잖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치? 그러면 t의 범위를 먼저 구해놓고 그리자. 자, 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자, x제곱 플러스 2x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래프, x에 대한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주고 자, 여기서 축의 방정식은 어디? 마이너스 1에서 축을 가지겠지? 대칭축 표시하고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라 그랬으니까 자, 왼쪽으로 몇 칸? 두 칸. 왼쪽으로 두 칸에 마이너스 3이 있겠고요. 그다음 오른쪽으로 세 칸. 그냥 멀리 2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프니까 여기서 최소값을 구하면 꼭지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2에서 최대값 가지지? 자 x는 2를 여기다가 대입해보자. 4 더하기 4 해서 얼마? 8 요게 최대값. 자 그러면 t의 범위를 적을 수 있지? 최대값이 얼마? 8. 그 다음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t의 범위를 먼저 구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놨을 때 이제 최소값 구해야지. 최소값 어떻게 구할까?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 보시겠죠. 방법을 안다면, 그지?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아래로 볼록 1초 만에 끝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대칭축 그릴 거잖아. 대칭축이 어디야? x는 a지. 일단 명실상부 여기가 대칭축이면 여기가 x는 a라고 할 텐데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최소값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기 위해서 어디서 최소값을 가지는지 구하기 위해서 t에 대한 범위를 여기다가 표시할 거 아니야. 아 요거 실수. t는 a죠. 잘못 썼어. 자, t는 a. 그러니까 t는 마이너스 1이 얘를 기준으로 몇 칸 떨어져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 지금.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도 몰라.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8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만큼 그만큼 어려운 그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인데 앞에서 설명했던 건 그래도 뭔가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해결이 됐어. 그치? 범위를. 근데 이 녀석은 지금 x는 a, t는 이 a가 t는 마이너스 1과 8을 기준으로 어디 있는지 자체를 모르잖아. 그치? 왼쪽에 있는 건지 오른쪽에 있는지 자체도 몰라. 아까 전에 그래도 양수 a라고 그랬었으니까 그 앞에 있는 문제 있지? 몇 번이었어? 389번 문제. 요 문제 풀 때 야 a가 양수라고 그랬었으니까 적어도 내가 구하려고 하는 요 대칭축이 이 대칭축이 적어도 0보다는 오른쪽에 있다는 걸 안단 말이야. 그래서 2보다 크냐 2보다 작냐 그런 거를 고민해 봤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아예 그런 걸 모르니까 애초에 그냥 어떻게 버리자? 처음부터 그냥 다 가정을 해버린 거야. 왼쪽에 마이너스 1과 8이 있을 것이다. 둘 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도 8도 다 A보다 왼쪽에 있을 것이다 라고도 가정해보고 또 둘 다 오른쪽에 있을 거라고도 가정해봐야지. 그치? 다시 다시 그려. 이렇게 T는 A야.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 1과 8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모르면 가정을 해서 풀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또 그림으로 한 가지 더 있죠. 여기에서 대칭축이 여기일 때 A일 때 이번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어? 마이너스 1과 8 사이. 그치? 꼭 정중앙이 아니어도 돼.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든 말든 상관이 없어. 왜? 어차피 이 그림에서는 최소값이 꼭지점이야.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1과 8 사이 있으면 어차피 꼭지점이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하나의 경우로 가정을 하자고. 됐지? 그러면은 총 몇 개의 경우로 가정을 한다? 세 가지의 경우로 가정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서 최소값 구해보고 여기서 최소값 구해보고 여기서 최소값 구해보고 다 다르게 나올 거야. 누가? A가 다 다르게 나올 거야. 최소값은 얼마라고 정해놨어? 마이너스 4라고 정해놨어. 그러니까 이 최소값에 맞춰서 뭘 구하자? A 값을 구하자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t는 a일 때 대칭축이 t는 a일 때 여기서 어차피 마이너스 1과 8이 왼쪽에 있다 이렇게 가정해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비시각적인 정보로 쓰면 일단 첫 번째 가정은 이 a가 여기 a 있지? 이 a가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는 크다는 뜻이야. 누구보다? 적어도 8보다는 크겠지. 8보다는. 그래서 8보다 보통 이제 크다에다가 크다 쪽에다가 등호를 붙여주니까 A보다 8거나 같다. A가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정하고 풀자는 거야. 그게 이 그림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림을 먼저 그리고 이렇게 비시각적으로 적으면 돼. 자, 그래서 요때라고 가정하고 풀게 되면은 어차피 어딨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가 존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최소값은 무조건 어디? 여기서 가지겠지? 여기가 얼마란 얘기? 마이너스 4란 얘기야. 그치? 어디서? 8에서. 자, 그러면 8을 여기다가 넣어볼까? 그럼 8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4제. 자, 요 2차 방정식을 계산해보자. 2차 방정식도 아니고 1차 방정식. 그치? 여기에서 a제곱 사라질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6a 2짠짠 그 다음에 플러스 64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4라면 마이너스 16a는 마이너스 68. 자, 그럼 a는 4분의 17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아까 전에 a를 8보다 크다라고 가정했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지. 됐어? 그러면 a가 8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4분의 16만 해도 4잖아. 그치? 4.25 나오겠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 안 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자, 따라서 내가 가정한 범위 내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답이 아니다. 이렇게 번개 표시 해주면 돼. 모순이란 뜻이야. 요 가정의 모순이란 뜻이지. 자, 그래서 요거는 폐기. 답이 없어 여기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답을 찾자. 이제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1과 8이 이번에는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지. 오른쪽에 있으면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1과 8이 둘 다 a보다 크다. 바꿔 말해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뜻이지. 그치? 뭐 8보다는 당연히 작을 테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자, 그러면 뭐라고 써놓자? 두 번째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작은 쪽에 해당하는 등호 안 붙이기로 했지? 자, 그래서 요걸 가정했을 때 또 뭐 해보자. 최소값 구해보자는 거. 또 어디서부터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여기 내에서 최소값 가장 아래에 있는 거 누구? t는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 얼마? 마이너스 4 가지겠다.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 저기다가 대입하면 여기다가 대입하자. 여기다가 대입하면 1 플러스 2a 되고 요게 마이너스 4니까 자, 마이너스 4 적어주자. 자, 계산하면 뭐 나와? a는 마이너스 2분의 5 나오겠지. 자, 그러면 금방 나왔지? a 값 이거 맞아? 될 수 있어? 되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는 그 안에 들어가잖아. 만족하지? 따라서 내가 가정한 범위에 만족하니까 얘는 답이 된다. 앞에서 얘는 안 됐지만 알겠지?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서 하나씩 구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너네들이 해봐.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여기서 최소값 어디서 가진다? A에서 가진다 그랬잖아. 그럼 최소값 얼마야? 여기서 얼마야? 꼭지점. 마이너스 A 제곱일 거 아니야. 어디? 요거. 그치? 근데 가정은 뭐라고 적어야 돼? 뭐라고 가정하자? A가 마이너스 1과 8 사이다. 그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다 라고 써주면 돼. 됐지? 자, 이거라고 가정하고 나서 최소값을 구했더니 얼마다? 마이너스 a제곱. 즉 이게 마이너스 4라는 거니까 a제곱은 4. 따라서 a는 뿔마 2인데 뿔마 2 중에서 또 가정에 들어있지 않은 거, 이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은 거 제외해줘야지. 누구야? 마이너스 2가 안 되지? 자, 그래서 a는 2다. 2는 들어가지. 됐어? 자, 그래서 2가 바로 세 번째 가정에서 나온 a값. 조건을 만족하는 a값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한 a값이 지금 몇 개? 2개 있지. 2개의 뭘 구해라? 곱을 구해라. 모든 상수 a값의 곱을 구하시오. 답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2. 얼마? 마이너스 5. 요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알겠지? 여기서는 4분의 17이 나왔지만 요거는 가정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요거는 답이 되면 안 된다 그랬지? 자,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문제고 항상 요 스탠스를 취해주면 돼. 항상 뭔가 항상 딱 답이 나오는 게 갑자기 나오지 않잖아. 그럼 그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 같은 경우는 t는 a를 우리가 그냥 최소값 구하는 과정대로 구해볼 때 그 방법을 안다면 원래 같았으면은 아래로 블록으로 그린 다음에 대칭축 표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를 표시하잖아. 근데 그 범위를 어디에다가 표시해야 될지 모르잖아.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범위를 나누란 얘기야. 알겠지? 나눠서라도 각각의 가정에 대해서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범위로 나눠서 푸시면 됩니다. 알겠지?